우리는 배운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말이 조리 있고 많은 지식을 빠르게 꺼내놓고 토론을 주도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말이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들은 말보다 듣기를 더 잘하고 판단하기보다 기다릴 줄 알며 단정하지 않고 유보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잠시 뜸을 들이고 말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고 짧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깊이 아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깊이는 바로 침묵에서 나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누가 봐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여지를 둔다. 왜 배운 사람은 침묵을 택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때때로 많이 말하면서도 후회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면 단지 지식이 아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태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속에서 침묵의 미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식은 말에 있지만 지혜는 침묵에 있다는 이 역사를 함께 살펴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형이상학, 윤리학, 수사학, 정치학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넘나든 사상가였죠. 그런 그가 지식과 언어, 행동에 대해 던진 통찰은 지금도 강력합니다. 그는 인간을 로고스의 동물이라 불렀습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 논리, 의미를 함께 포함합니다. 즉, 인간은 말하는 존재이자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건 그 대상을 조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말을 할 때는 책임을 동반한 말을 합니다. 또한 그는 중용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닌 상황에 맞는 적절함이 중요하다는 것.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침묵하거나 무조건 떠드는 것이 아닌 때에 맞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용이고 지혜입니다. 결국 말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의 발현이라는 것.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말이란 남을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언제 말을 후회하나요? 괜히 말했나? 그땐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조금만 더 들을걸. 많이 말한 날보다 많이 들은 날이 후회가 적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은 내 생각을 넘어 나의 성격, 감정 상태, 태도 수준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말, 조급한 판단, 감정에 휩쓸린 표현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깁니다. 반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줍니다. 회의에서 묵묵히 있다가 한마디 던지는 사람이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그의 말이 중요한 건 침묵이 담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SNS 시대인 지금 우리는 더더욱 말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개의 생각을 표현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일수록 말을 아끼는 사람이 오히려 희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정말 배운 사람이 말이 적은 이유는 단지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듣고 숙고하고 의미를 정제해서 꺼내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된 인격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침묵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을 하기 전 한번 멈추기.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반사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말의 질을 바꿉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말할수록 실수도 늘어납니다. 침묵은 말의 근육입니다. 두 번째,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때론 말이 많다는 건 정작 전하고 싶은 핵심이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침묵을 통해 본심을 정제하면 짧은 말로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듣기의 태도 바꾸기. 말을 멈췄다면 그 다음은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듣는 것.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게 진짜 배운 사람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기. 우리는 침묵을 어색해합니다. 침묵이 곧 실패나 무능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히려 침묵은 강함의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태도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의 표현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듣는 사람이 말보다 더 강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혹은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 쏟아낸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고립시켰던 건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말의 양을 줄이고 마음의 깊이를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배운 사람은 화려한 말보다 한 줄의 진심 어린 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침묵이라는 여백 속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보다 듣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으신가요? 단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느끼고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말을 줄이는 대신 생각을 확장하는 법을.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배운 사람을 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언제부터 말이 많아졌을까요? 학교에서는 정답을 말하는 아이가 칭찬받고 회사에서는 빠르게 보고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평가받습니다. SNS에서는 매일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죠. 말이 곧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말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증명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말 잘하는 친구보다 곁에서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더 고맙게 느껴지곤 하죠. 말보다 존재가 위로가 될 때 우리는 침묵의 위력을 느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배운 사람의 침묵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식과 덕의 아리티 그리고 실천 프랙시스를 구분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이해한 것을 삶에 녹여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조용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을 멈추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보고 스스로의 깊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는 군더더기 없는 문장, 꾸며지지 않은 단어, 전략적이지 않은 순수한 진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알미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도한 확신보다 침묵 속의 겸손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말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아직 불안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확신을 만들고 그 확신은 말을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침묵 속에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러니 가끔은 말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나는 왜 이 말을 하려는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 말 대신 어떤 태도로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침묵이 두려운 사람은 말에 의지하고 침묵이 편안한 사람은 자신에게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말은 배움의 시작일 수 있지만 침묵은 지혜의 증명이다. 오늘 하루 한 번쯤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 속에서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의 깊이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을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건 내 뜻이 아니었어. 내 입장은 이래. 우리는 끊임없이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해명하고 증명하려 듭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말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졌고 진심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절제되어 있고 묵직하며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탁월함은 반복된 행동에서 온다. 그리고 이 탁월함은 많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의 관찰과 의미 있는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승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그는 관찰하고 숙고하고 필요할 때에만 말하는 사람을 배운 사람이라 칭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모든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깊이가 없고 말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반면 한두 마디밖에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말로 팀을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말 없음으로 리더십을 얻는 경우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설명하려는 사람은 관계에 지치기 쉽습니다. 모든 감정을 말로 전달하려 들기보다는 상대의 표정과 기분을 말없이 읽어내는 힘이 진짜 사랑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침묵의 지혜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고 싶은 순간에 잠시 멈춰보기입니다. 회의 자리, 대화 도중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말하려는 충동이 올라올 때 딱 3초만 멈춰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3초는 감정이 아닌 이성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창입니다. 둘째, 누군가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보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으로 자신의 말을 준비합니다. 침묵은 듣는 행위에 집중하게 하고 경청은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셋째, 불편한 대화에서 침묵을 선택해보기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말이 아닌 침묵으로 반응해보세요.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말보다 표정, 시선, 태도, 침묵의 리듬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하니까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을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먼저 너 자신을 멈춰보라는 뜻이다. 침묵은 멈춤이고 그 멈춤 속에서만 진짜 자기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배운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으며 타인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침묵 속에서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고 자신 안의 진실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말이 너무 많아진 세상 속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을 점점 더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존재 자체로 신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은 침묵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